안녕하세요, 일류입니다.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대면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왔으면 가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영원한 이별 앞에서 가슴 저리게 아파합니다. 오늘 내일 하셨어도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준비 없는 이별은 경황 없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겪어야 할 부모님 장례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 생사의 이별은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때 이성보다는 감성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을 담보로 교묘하게 장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비싼 장례용품으로 대신하게끔 유도하고 그 상술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장례용품과 비용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 판단을 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분증, 영정사진, 수의는 미리 챙겨두세요. 부모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엄숙한 장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침착하게 진행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례는 돌아가신 순간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기력이 쇠해진다고 판단될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와 영정사진 그리고 당신의 신분증은 가족 중에 누가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막상 상을 당하면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 매장인지 화장인지 부모님께 미리 확인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생을 마무리하는 부모님 처지에서는 깨끗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당신의 의중을 헤아리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며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죽어서도 자식한테 짐이 되거나 부담되는 것을 원치 않다 보니 당신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죽으면 화장해라 라는 말씀이 부모님의 진심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선산에 매장하는 경우입니다. 선산에 매장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모실 곳을 찾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당일 직관을 수소문하고 급하게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에 좋은 자리를 찾고 확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상 모시려고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거나 돌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실 자리를 미리 찾고 또 60cm 이상 땅을 파서 토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보이면 이 또한 제거 작업을 해두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운구차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동네가 있으므로 선산이 위치한 동네 주민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시 탈관에서 모시는 경우 가장 저렴한 관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입니다. 공원묘지 또한 선산과 같이 미리 찾고 준비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묘지는 계곡을 메워 평지를 만든 경우와 나름의 원형을 유지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곡을 메워 평지를 만든 경우는 원래 모습에
산 형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곡 자리에 모시는 경우가 있지요. 비록 계곡을 메워서 조성한 묘자리일지라도 그곳은 수기가 왕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만하게 내려온 산능선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돌이나 험한 안반이 보이면 그곳은 피하고 부드러운 흙을 찾아야 그나마 좋습니다. 특히 움푹 패여서 보토한 땅인가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원묘지에서 자리를 찾을 때 자손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모셔서 자주 찾아뵈려고 하지요. 그러나 공원묘지에 부모님 모시고 1년에 한두 번 다녀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리와 관계없이 어디가 좋은 자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 화장하는 경우입니다. 화장하기로 했으면 수의와 관은 최고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관을 사용하는 것이 화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유골함은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사용하고 실리콘을 이용하여 진공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진공이 풀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에 벌레가 생기는 이유는 미생물의 영양분이 되는 단백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도자기를 밀봉했다고 할지라도 잘못 모시면 결로로 인해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화장을 하면 무에 무덕하다고 하지만 단백질이 남아있는 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화장한 유골도 길지에 모셔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 상자를 이용하여 좋은 땅에 모시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기도 좋고 훗날 환경적 요인으로도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모관에 모시는 경우 산자들이 사는 아파트와 같이 사람의 눈높이에 있는 층은 노엘층으로 분류되어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또한 산자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가치이므로 무리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부고를 전할 친인척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세요. 깜빡 잊고 부고를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인간관계까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